예, 안녕하십니까. 정밀안전 진단 및 정밀안전 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사례 교육 공통편을 강의하게 될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의 박재우라고 합니다. 오늘 총 4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평가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평가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할 텐데요. 먼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나 지침이 있는데 이것들에서 일부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평가 수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 후속 조치에 대한 행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평가 제도라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실시 결과, 즉 보고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평가하는 것은요, 그 목적이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의 기술 수준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부실 점검을 및 진단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평가 제도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할 텐데요. 먼저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 점검 및 진단 실시한 결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 또는 진단 결과에 대한 실시 결과에 대해서 관련 법규,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또는 세부 지침, 그리고 과업 지시서, 과업 수행 계획서들은 적정하게 준수하고 이행을 했는지 그것들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우리는 평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가 제도가 도입된 데는요, 그 도입 배경이 있는데요. 최근 안전진단 업체가 급증함에 따라서 과다 경쟁 및 저가 수주가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따라서 기술적인 공적 사명감이 결여되고, 또한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현실이겠는데요. 즉 이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서 안전사고의 발생들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안전등을 판정을 왜곡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검 진단 부실 방지에 대해서는 지침 또는 세부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고, 점검 진단 실시자의 기술력을 향상을 도모시켜서 보고서의 내실화를 이루고 유지관리 목적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실시 평가 제도는요, 2002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2003년도에 수행이 되었고요. 정밀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2009년부터 그 지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성실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서는 관리 주체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 제공을 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고요. 점검 진단 실시자에게서는 기술 판단에 대한 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이 평가 제도가 운영이 되었고요. 기록물의 관리를 갖다가 더욱더 관여하기 위해서 FMS를 운영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고요.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모든 평가 시설 보고서에 대해서 다 평가 대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는 있었을 때 평가 기준이 되겠는데요. 점검 진단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서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즉 저가 발주가 있었을 때는 좀 보고서에 약간의 부실이 우려가 되지 않겠냐, 그 제도의 취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이것 기준이 마련되게 되었고요. 점검 진단 결과가 안전등급이 C등급이고 완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즉 노후화가 진행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점검 진단 결과들의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 또는 점검 진단 결과들에 대한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또는 하향된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 평가를 갖다 실시하게 됐고요. 점검 진단 결과들에 대한 안전등급이 D2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그것이 있게 되겠고요. 부실 통보를 받은 업체가에 대한 것은 1년간 저희가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에서 점검 진단 실시 결과, 즉 보고서를 갖다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도 평가 대상이 되겠고요. 지자체장이 의뢰했을 경우, 그리고 불성실 점검 진단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 12조 2항에 따라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그 평가 대상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가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요,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즉,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이라는 지침 제65조에 의해서 그래서 제출된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에 대해서 평가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어떤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자료들을 갖다가 저희가 점검 진단 실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요, 다음 지침 제66조에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 지침, 그리고 당해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관련 과업 지시서, 그리고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 수행계획서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되겠고요.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보고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지침 및 세부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 63조에 따라서 63조에 대한 개정 사항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기술심의 또는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 점검 보고서,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는 기존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만 근본에서는 이 조문이 삭제가 되어서 심의 대상으로 정말하면 평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심의 대상 선정이 되기 위해서도 지침 제64조에 따라서 중요 평가 항목, 그러니까 상태 평가나 외관 조사, 그리고 안전성 평가에 대한 어떤 중요 평가 항목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들에서 100분의 40점 미만이 되었을 때도 평가 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이 개정이 되는데요. 먼저 댐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요 부위 등에 대한 중대 결함 등이 개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댐, 여수로 기초 및 영안부의 누수, 균열 및 변형도 중대 결함 항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해서도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추락 방지 시설, 즉 난간을 의미합니다. 도로 포장, 도로 신축 이음부, 그리고 환기구 덮개 등에 대해서 세부 지침에 대한 건축물 편에 의해서 요거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따라서 상태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고요. 관리 주체에 보고를 하게 했을 때 어떤 중대한 결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대 결함에 대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그것들을 진행하도록 해라. 그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는 것이 이번에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개정이 되는데요. 내진 성능 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신설해서 주요 평가 항목으로 지정을 했고, 요것들에 대해서 평가서와 심의서에 요 내용들을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들에 대해서 새로 개정 내용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요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락 방지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난간 시설물, 그리고 도로 신축 이응부, 그리고 환기구 덮개 등이 있겠는데요. 요것들에서는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 진단 때 요 네 가지 항목에 의해서 각각 외관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요것들에 말해서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상태 평가 기준을 의해서 상태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 상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시설물의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대통령에 따라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책임 기술자의 그 소견을 갖다가 적어주고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은 상태 평가 기준이 D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중대 결함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는 것,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에 대해서인데요. 요것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진 성능 평가는 다음과 같이 반영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정밀안전 진단 안에 안전성 평가에
내진 성능 평가 항목이 이렇게 점수에 대해서 배점이 이루어졌는데요. 요번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6번 항목과 같이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수용성 접종성이 12점 만점으로 해서 요것들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것들에 대해서도 중요 평가 항목으로서 간주하고 있고요. 중요 평가 항목에서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꽈락 점수를 해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가 수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평가 수행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 그리고 어떤 평가 항목,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대한 구성 운영, 그리고 심의 의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 차트는요, 평가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대상에 대한 것과 그리고 군이나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평가가 의뢰가 되었을 경우에는 요것들에 대해서 평가 심의 대상으로서 선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저희 관리원에서 먼저 사전평가 개념을 해서 요것들 사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사전평가 결과에 의해서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경우 70점 미만, 정밀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60점 미만, 그리고 중요평가 항목이 있게 되는데요. 중요평가 항목에서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 심의 대상으로서 요 보고서가 평가 심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가 됩니다. 이 평가 심의 대상에서 보고가 되면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사전 통보를 갖다가 업체에 하게 되는데요. 사전 통보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요, 점검 진단 실시자는 10일 이내에 그 소명을 갖다가 소명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 소명 자료와 사전 통보서 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서 작성을 해서 평가 심의위원회가 제책이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서는요, 업체 점검 진단 실시 결과전요, 소명의 회의로 참석하셔서 마지막으로 소명 절차를 갖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서 이 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가 되고요. 이 결과는 지도 행정기관, 그리고 관리 주체, 그리고 점검 진단 업체에 보고가 돼서 보고서를 갖다가 조치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항목은요, 총 정밀안전 점검의 경우 7개 항목, 그리고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 9개 항목으로서 요것들이 되게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좀 근데 하나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뭐냐면은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것들, 평가에 대한 것들, 요거 하나 더 추가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총 10가지 항목이 되게 되겠는데요. 정밀안전 점검에 대해서는요, 점검 계획 및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자료조사 및 분석에 대한 적정성,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에 대한 적정성, 현장 비파괴 시험 및 재료 시험 등 각종 시험 분석에 대한 적정성,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종합 결론에 대한 적정성, 요 총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자 가중치에 대해서 그것들이 주어지게 됐고요. 요 배점들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는요, 여기에 대해서 구조 해석에 대한 및 안전성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보수 보강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적정성이 요것들이 정밀안전 점검과 좀 차별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 요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칠한 요 3번, 6번 항목과 3번, 5번 내진 성능 평가, 7번 항목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요, 중요 평가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 평가 항목에 의해서 100분의 40 미만으로 그 점수가 받았을 경우 70점 또는 60점 이하한 어떤 적정에 대한 점수를 받아도 심의 대상으로 될 수가 있다는 점, 요거 다시 한번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실시는요, 저희 철저하게 특급 기술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들에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정밀안전 점검에 의해서는 60점 미만, 정밀안전 진단에서는 70점 미만, 그리고 중요평가 항목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100분의 40 미만으로 있을 경우는 평가 심의 대상으로 될 수가 있다는 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의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요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요 총 300인 이내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300인 이내에서. 그래서 올해 11기 평가위원회는요 건축은 105명, 토목은 195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원회 운영은 평가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떤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대개적으로 7인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은요, 심의 대상인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서 적정이냐, 미흡이냐, 불량이냐 또는 매우 불량이냐 각각 구분해서 그 의결 점수를 의결하고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심의 의결에 대한 의결은요 다음과 같은 기준 점수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하게 되는데요. 정밀안전 점검의 경우 60점 이상, 진단의 경우 70점 이상일 때는, 그리고 중요 평가 항목에 대해서 100분의 40 미만으로 있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적정 보고서로서 간주하고 적정 보고서로서 판단하고 있고요. 불량 보고서에서 보도록 하면요, 불량 보고서는요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 50에서 54점,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 60에서 64점이고요. 또한 중요평가 항목이 2개 이하, 100분의 40 이하 꽈락으로 됐을 경우, 요것들에서는 불량 보고서로서 판정이 된다는 것,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심의 점수는요, 평가위원회 총 7인이라고 말씀했는데 7인 점수 중에서 최상 또는 최하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점수는 최종적으로 평가 점수가 된다는 거,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 결과에 대한 통보는요, 심의가 완료된 이후 별지 9호 서식에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보통 팩스와 우편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것들을 2개 동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는요, 심의 결과를 거친 평가 결과는 별지 15서식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가 된다는 점, 요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받아보신 이후에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행정처분 절차, 보고서 시정 및 보완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에 의해서 미흡 보고서나 불량 보고서나 매우 불량 보고서인 경우, 요것들에 대해서 각각 그 이유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이 있게 되겠는데요. 과태료의 경우나 영업정지의 경우는 지자체 판단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요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그 개념이지 저희 관리원에서 이것들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 요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법에 의해서는요, 불량이나 매우 불량인 경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불량이나 매우 불량 보고서에 대해서는요, 영업정지의 경우 최대 3개월에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점,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정 보완의 경우 미흡이냐 불량이냐 매우 불량에 대해서는요, 요 보고서는 반드시 별지 12호 서식과 함께 보고서를 수정하여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별지 12호 서식은요, 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부실 보고서에 대한 보완 강화를 위해서 요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점검 진단 보고에 대해서 수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요것들에서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실보고서 작성자나 또는 FMS는 부실보고서 작성자는 FMS에 1년간 명단을 공표한다. 이것들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서 제출, 보고서 보완, 시정 보완에 대한 그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밀안전 점검의 경우 2개월,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 3개월 이내 보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별지 12호 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되며 그 제출처는 관계 행정기관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회 각각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점검 진단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사항이 되겠는데요. 관리 주체가 직접 실시한 경우와 관리 주체가 점검 진단 경관 업체에 용역을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 똑같이 이루어진대요. 점검은 2개월 이내, 진단은 3개월 이내 시정을 해야 되며 별지 12호 서식에 의해서 작성과 함께 보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별지 12호의 서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들은 시설물 명이나 진단기관 그리고 책임기술자가 누군지 관리주체가 어떤 건지 시정 내용이 어떤 건지 각각 이렇게 제출하시고 통보받은 지정 내용과 요것들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였다는 그 조치 내용과 함께 각각 이렇게 하시며 끝으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관리주체의 확인 도장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참고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지 12호 서식과 함께 보고서를 수정하셔서 관리 주체의 확인 도장과 함께 보고서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제출처는 각각 관계 행정기관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안전관리원회 총 3부 각각 한 부씩 총 3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거 참고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용역을 준 관리 주체도 이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검 진단 실시자가 보고서를 수정하고 그 수정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관리 주체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것들에서 확인 절차에 대한 사인을 해주시고 이것들에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정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는 시정 완료를 하게 되며 시정 완료 수정 버튼 보고서를 FMS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편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고요. 경청해 주셔서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